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 영어전문학원에서 양정고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26학년도 지난 1학기 양정고 1학년 영어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전달드리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보통 시험 때마다 2개과 정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 있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새롭게 쓰고 있는 EBS 하루 6개 1등급 영어 독해 고1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우리 친구들이 1학기 때 봤던 2번의 모의고사가 각각 중간기말고사 범위에 포함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부교재입니다. 전체 6개 강 정도 들어가고 지문이 30개 초반에서 30개 중반 정도의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때마다 2개과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교과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크게 어려워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년, 지금 현재 2학년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도 있는데요. 현재 2학년 대비 1학년은 외부 지문이 조금 적게 출제되고 있지만 이게 1학년 수준을 상회하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지문들이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각 영역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교과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적고 원문의 내용 자체가 평이하다 보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 이 양정고 1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형이 좀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 교과서 범위가 비교적 쉬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법, 그게 뭐 선택형이든 서술형이든 어법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작, 서술형 영작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 어법과 영작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각 지문마다 있는 어법 사항들, 그 다음에 주요 문장들 이런 것들을 좀 개념 이해를 염두에 둔 철저히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즉 교과서가 어렵지는 않지만 어법과 서술형을 염두에 두고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전달을 드리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문항이 뭐 절반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수능 유형들이 다 나오고 있고 서술형도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최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 양정고 시험은 또 양정고가 사립고등학교다 보니까 안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해마다 패턴을 보이면서 이동을 하세요. 뭐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양정고는 이제 그 해마다 시험의 패턴이 좀 있는데 현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양정고 1학년 영어 시험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편입니다. 앞에 보면 어휘 문제도 있고 뒤에 이제 서술형 문제 난이도도 그렇고 지난 1학기 중간고사 때 우리 학생들이 경험했던 것도 그렇지만 그 이전 다른 학년들에 비해서 서술형이 강조되고 있고 어휘에 대해서도 좀 강조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부교재 그리고 부교재 분량도 사실 적지 않죠. 지문이 30개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최대한 많이 외워주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많은 지문을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 중학교 때 공부하듯이 다 암기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고사 때 위주로 그렇기는 했지만 영작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원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 영작 서술형이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중간고사 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시간적 안배를 두고 또 가장 많은 노력을 두고 준비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지문의 특징별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떤 문장들이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경우의 시나리오를 굉장히 촘촘하게 짜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교재 학습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범위 공지가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많이 늦습니다.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실제로 실시를 하고 나서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죠. 다만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문법 문제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만약 서술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법 관련된 내용으로는 출제를 하지 않고요. 그 지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채워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빈칸 서술형 정도 내지는 해석을 하는 정도의 서술형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법보다는 내용 파악과 이해를 중심으로 모의고사 영역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양정고 친구들의 경우에는 시험에서 외부 지문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사전에 시험 범위로 공지받지 못했던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빈도가 좀 적습니다. 지금 현재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지문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역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와도 외부 지문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1학년은 현재 기준으로도 외부 지문이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 시험이 거듭할수록 조금 더 늘어날 여지는 있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다음 2학기에도 외부 지문이 4개, 5개를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3개, 4개, 5개 정도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외부 지문은 기본적으로 1학년 난이도의 지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예전 EBS 연계교재에 나왔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1학년들이 외부 지문으로서 공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풀기에는 어려운 그런 지문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어쨌든 수능 영어로 출제되는 유형들에 대해서 외부 지문으로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빈칸이면 빈칸, 순서면 순서 이렇게 우리가 각 유형별로 정답의 근거를 특정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평소 대비를 충실히 해놓고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었을 때 단순히 읽어서 답을 찾는다는 느낌보다는 각 문제 유형별로 분석법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정답의 근거가 있는지를 특정한 다음에 정확하게 근거로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 풀이가 외부 지문에서 득점을 하기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외부 지문이 상대적으로 배점도 높은 편이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양정고 1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법어휘 모든 영어 시험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특히 현재 양정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법어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런 유형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올해 양정고 1학년들은 1번부터 한 4번 정도까지가 어휘 전용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 2개를 주고 빈칸이 있은 다음에 그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휘를 찾아라 이런 식인데 근데 지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지문에서 하단에 주석으로 달려있던 단어까지도 문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봤던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의 파생어가 정답인 그렇게 어휘를 좀 어렵게 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어휘 찾기 문항은 다음 2학기에도 계속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단어를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지문별로 하단에 있는 주석 우리가 통상 주석은 한국말로 뜻을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암기를 별도로 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지난 중간고사 때 그렇게 했다가는 위험했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주석까지도 그리고 제시된 단어가 다가 아니라 그 단어의 파생어까지도 함께 좀 폭넓게 공부를 하는 그런 어휘에 대한 대비가 충실히 필요하고요. 양정고 객관식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법 문제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법상 틀린 부분을 한 개가 아니라 복수의 것으로 찾아내는 문항들입니다. 이게 복수 정답이 예를 들어 틀린 거를 3개를 골라라라고 했을 때 2개는 맞고 하나만 정답이 아닌 선택지로 골랐을 때 이게 부분 점수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배점이 모두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을 겪고
또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문법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중상위권부터는 이 복수 정답으로 어법 문제를 출제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역시 어법 각 개념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 말고 왜라는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근본적인 이해를 어법에 대해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어법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는 건 이 내신 기간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같이 방학처럼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문법에 대해서 본인 여태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파악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갖춰놓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서술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양정고 1학년 시험에 가장 킥은 서술형에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서술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요. 1학기 기말고사도 서술형이 1학기만큼은, 그러니까 중간고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써야 되는 분량이 많고 뭐 해석을 좀 같이 주기는 했으나 원체 구성해야 되는 양이 많아서 우리 학생들이 시간 부족도 많이 토로를 했는데, 게다가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공부했던 문장을 그대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변형된 문장을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것까지 있었죠.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 주요 문장들에 대해서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충실하게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어형 변화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단어를 그대로 배열만 해서 정답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문맥과 문법에 맞게 단어를 변형해야 되는 조건들이 같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또 남학생들이 꼼꼼하게 보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여기까지 신경을 쓰다가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준비를 할 때 이 각 주요 핵심 문장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문장들에 대해서 영작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숙지를 하는 게 기본이고, 이게 다른 방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도 영작을 할 수 있게끔 대비가, 대신에 변형이 엄청 크게 많이 이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이기 때문에 변형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다만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건 물론 충실한 대비해서 그런 유연한 생각이 나오기는 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형 변화, 예를 들어 이 단어가 지금 투부정사로 변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명사로 변화해야 되는지, 과연 이 경우에 능동의 현재 분사가 맞는지 수동의 과거 분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고 선제적으로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술형에 대한 깊은 대비,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은 결국 외부 지문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 없죠. 근데 보통은 빈칸이나 어휘나 어법이나 그 다음에 순서나 문장 위치 찾기 같은 유형들이 대체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이 평소 좀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들인데,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그 유형별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정답 근거를 특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들을 평소에 충실하게 쌓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2학기 그리고 내년 그 후 계속 영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양정고는 기본적으로 어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시험을 전통적으로 내고 있어요. 본인이 어법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어휘도 절대적인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단순히 스펠링 뜻 이렇게만 외우는 거는 머릿속에 절대 오래 남지 않습니다. 단어마다의 어원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이런 묶음의 형태, 클러스터의 형태로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훨씬 오래 남는 방법입니다. 단어를 싫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단어는 기억이 잘 나고요. 그리고 꼭 예문으로, 문장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학습 방법입니다. 서술형에 대한 대비는 앞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 지문 역시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내년 또 내후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시험에서 외부 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양정고는
시험 하나에 이 외부 지문이 많게는 7, 8문제까지 출제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시험 한 번에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가 다 외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난이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문, 이게 어차피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할 수능에 대한 대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담당하는 양종고 전문반 내신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각 지문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과 이해를 확장시키는 그런 공부 방법을 강조를 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양종고 시험에 최적화된 제가 직접 출제한 리뷰 테스트,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현재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반복 숙달,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신 대비 과정의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기말고사 대비 기간 이외에 뭐 방학이라든지 시험 대비 중간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능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어휘, 우리 학생들이 제일 외우기 싫어하는 어휘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수업에서 평소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내신이든 내신 기간이 아니든 기본적으로 어법과 구문을 강조하는 수업을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장 구조를 철저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평소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결국은 주제를 알아야만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주제 찾기를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제를 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론 역시 제시를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각 유형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답의 근거를 특정해야 하는지, 이런 연습들이 평소 수능 대비 기간의 커리큘럼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1학기의 내신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